고지자기를 이용한 대륙의 이동. 자, 이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다음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 이 암석이 복각을 지금 40도 가지고 있는데 자, 볼게. 자, 이놈을 싣고 내가 이제 대륙이야. 이놈을 싣고 내가 움직일 거야. 싣고 움직일 거야. 자, 복각 그대로 유지가 되죠? 복각 얼마라고? 40이라고. 그럼 이놈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50도 떨어진 곳에 지리산이 거기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놈이 가리키는 방향 그대로 가는 거잖아. 맞나? 자, 그러면 원래 이 방향에 50도 떨어진 곳에 지금 지리산이 거기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이건 그대로 굳었잖아, 맞지? 그러면 이 대륙이 움직이면서 이놈도 함께 움직이는 거지.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까? 그러면 원래 여기가 지리산이 극이라고 할게. 됐습니까? 자, 북쪽 방향이고 지금 50도 차이 나는 것. 내 지금 복각은 40도야. 맞지? 근데 이놈을 데리고 이 암석을 데리고 내가 대륙이 움직인 거야. 움직였지? 근데 여전히 이 암석들은 이쪽에 지금 50도 떨어진 곳에 지리산이 극이 있다라고 정보를 주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원래 이놈이 태어난 곳은 어디야? 지리산이 이 지금 자북극 알려주고 있는 이 고지자기 극은 원래 지리산 극 여기서 만들어진 거지? 맞나? 그러면 이놈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려면 그대로 이 방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같이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바로 이때 대륙 위치는 이 당시 여기 있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그걸 찾는 거야. 항상 세트로 같은 방향 움직이면 돼. 어떤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킨다 그랬잖아, 맞지? 그런 문제는 많지 않아. 회전시킨다 그러면 회전의 기준을,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을 어디로 두고 얼마로 회전하고 이게 다 나와. 되겠나?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단순하게 같은 방향으로 세트로 움직이면 됩니다. 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는 이것도 역시 과거의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근데 이건 확인만 해볼게. 봐봐. 자, 원래는 지리상의 극하고 그리고 자기 극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멀리 떨어졌다 그랬지? 근데 떨어져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그랬지.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두는 거고. 그리고 자기 극은 움직여 안 움직여? 실제로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자기 극은 지리산 극 주변을 맴돈다 그랬어. 실제로 움직여. 근데 이것까지 고려하면 또 너무 더 복잡해지지. 그래서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봐.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산의 북극. 봐봐. 아니 자기 극 가지고 지리산 극 찾는다 그 말이잖아, 맞지? 그 말 두 개 같다. 이렇게 둔 거잖아. 맞나? 자, 그리고 이들 실제 진북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 진북이란 말은 진짜 북쪽 방향, 지리산의 북극 방향을 말하는 거지. 방향이 변하지 않는데. 그럼 그놈의 위치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지금 두 개는 같고 이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야. 됐나?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 문제에서 뭐라 물었냐면 5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볼게. 요 실선권은 누구 거죠? 실선은? 유럽이라 돼 있어. 그럼 여러분들 유럽은 저거 여기 본 게 유럽 이거잖아, 맞지? 이거. 맞지? 지금 유럽 대륙 여기 있는 거야. 자, 다시 고지자기 극 여기 있는 5억 년 전의 암석들을 이용했더니 이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진 곳에 고지자기 극이 있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근데 고지자기 극은 항상 어디서 만들어져? 북극 지리산 극 여기로. 맞나? 그러면 이놈은 원래 위치로 가져와야 되겠지? 근데 원래 위치 가져올 때 대륙도 한 세트로 움직인다 그랬지? 갑시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5억 년 전에 유럽 대륙은 여기 있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됩니까? 과거에 여기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렇게 움직였다고. 이렇게 움직여 왔다고. 봐봐. 그래서 지금 위치에 와 있다 그 말이야. 맞나? 근데 5억 년 전의 암석들은 여기라고 그대로 굳어 있는 상태잖아, 맞지? 이 방향으로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그대로 굳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방향 그리고 그 거리는 안 변하는 거지. 됩니까? 이렇게 찾는 거라고. 자, 판 이동의 원동력. 자, 한번 봅시다. 자, 원래 판 이동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멘틀의 대류. 그겁니다. 자, 멘틀에 의한 멘틀의 대류. 자, 멘틀의 대류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것도 있어. 이 추가적인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하면 그 위에 실려있는 판들이 함께 이동하는 거지. 그게 있는데 참고로 멘틀 대류는 어디서 일어난다 그랬죠? 당연히 멘틀인데 멘틀에서 어디였지? 말랑말랑한 곳. 판 연합. 그렇지. 연합권. 부분 용융.
다 녹지 않고 일부만 녹아 있더라도 흐를 수 있다 그랬지? 네.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 자, 이거 멘틀의 대류. 자, 이거 말고, 자, 원래 판 자체에서 작용하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 해령 같은 경우 마그마가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지? 예. 자, 상승해서 마그마가 분출될 때, 봐봐. 끊임없이 마그마 분출되면 굳어서 새로운 판을 만드는 거지? 근데 밑에서 계속 늘 거니까 만들어진 애들 계속 밀어내겠죠. 그래서 해령 부분에서 바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이게 작용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움직여서 어디까지 간다? 대륙 부딪히면 섭입하겠죠? 바로 이렇게 움직일 건데 바로 여기가 움푹 패인 곳을 해구라 불렀지? 그러면 해령은 바다의 산맥으로 높고 해구는 바다의 골짜기로 낮아. 그러면 경사가 있겠지. 그러면 경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리겠지? 이 두 번째가 미끄러지는 힘.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딪혀서 섭입하게 될 건데 섭입할 때 여러분들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뜨거워져요. 뜨거워져. 그러면 위에 있는 놈 차갑잖아, 맞지? 차갑단 말은 밀도가 클 거 작을까? 커요. 큰 것. 그래서 주변보다 차가워서 밀도가 좀 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깊이라면 중력 받는 게 더 크단 말이지. 어쨌거나 이렇게 섭입하게 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이 얘기를 해. 이 세 가지가 바로 추가적인 판 자체 작용하는 힘을 말해. 됐나? 근데 중요한 건 잘 묻는 건 이겁니다. 잡아당기는 힘. 쉽지? 자, 갈게. 자, 정리해볼게. 자, 좀 전에 멘틀 대류 이야기를 했고, 자, 두 번째로, 자, 특히 멘틀 대류는 특히 멘틀의 상부에서 바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걸 말한다. 이건 앞에서 내용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멘틀 대류 외의 힘은 아까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 자, 밀어내는 것, 미끄러지는 것, 잡아당기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아까 해령 하부에서 마그마가 상승한다. 상승하면서 마그마가 결과적으로 분출돼서 굳어서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자, 끊임없이 밀어낼 거니까 이들이 양쪽으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 판을 밀어내는 힘, 해령 하부에서 작용하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해령과 해구 사이에 경사가 있다. 해령은 높고 해구는 낮은 곳을 말하잖아, 맞지? 결과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경사가 있을 거니까 이건 있을 유자. 어쨌거나 미끄러진다. 중력 작용하게 되면 미끄러진 게 결과적으로 이건 중력 때문이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미끄러지는 힘이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해구에서 판이 섭입할 때 결과적으로 자, 하강하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자, 넘어됩니까? 예. 오케이.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 스몰 a가 바로 밀어내는 힘. 자, b가 2번이 미끄러지는 힘. 그리고 3번이 잡아당기는 힘. 자, 두 번째로 플룸 구조론과 열점. 참고로 지난번에 우리가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 제일 처음 뭐였죠? 처음에 대륙이동. 대륙이동, 그 다음 멘틀 대류, 그 다음 그렇지. 해저 확장과 마지막으로 판 구조론이잖아, 맞지? 앞에 것은 하나의 설이었지만 판 구조론이라는 이론으로 자리 잡은 것.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발전된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야. 자, 그럼 플룸 구조론 한번 볼게. 플룸 구조론은 뭐냐면 이 구조가 바로 플룸 구조론 모형을 나타낸 겁니다. 참고로 멘틀 내에서 자, 참고로 이렇게 하강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는 이 멘틀의 덩어리를 플룸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주변보다 차갑다면 밀도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크다. 그래서 하강하는 거지. 그래서 차가운 플룸, 찬 플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보다 온도 높으면 뜨거우면 밀도가 작겠지? 떠오르겠지? 이렇게 상승하는 건 뜨거운 플룸. 하나만 더 생각해. 여러분, 뜨거운 플룸 어쨌거나 올라온단 말은 나중에 분출이 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산 경계나 또는 열점을 의미합니다. 자, 차가운 플룸은 섭입돼가지고 나중에 이것들이 섭입돼서 나중에 전체 덩어리가 하강하는 바로 수렴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별거 없습니다. 자, 가볼게. 자, 그러면 플룸 구조로는 지구 내부에서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같은 깊이라도 온도가 높은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자, 그 말은 온도가 차이 난단 말은 무슨 차이가 난다? 밀도차. 밀도차. 그래서 상승과 하강을 하게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예. 여기서 아까 플룸이라는 것은 상승 및 하강을 하는 플룸 덩어리. 자, 멘틀의 덩어리를 플룸이라 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플룸이 상승 하강이 되면 자, 물론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지만 결과적으로 지표에서도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거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변동들 바로 지구 표면에서 변동이 발생한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원래 판 구조론보다 좀 더 발전된 게 플룸 구조론 그랬잖아, 맞지? 기본적으로 우리 지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동들은 판 구조론 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설명이 돼. 근데 설명되지 않는 아주 몇 개 안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플룸 구조론이 나타난 거야. 바로 이 내용입니다. 판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 여기서 말하는 판 내부가 뭐냐면 봐봐. 예를 들어 이게 판 있잖아, 맞지? 판 내부란 말이 이거 뚫고 들어가서 이 속을 말하는 게 아니야. 판 두께는 얼마였죠? 100kg 했죠? 이 판때기가 있는데 이 판때기 속을 내가 뚫고 들어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판의 내부란 것은 바로 판 경계의 안쪽을 말합니다. 경계가 아닌 경계 안쪽. 자, 근데 판 구조론은 뭐야? 원래 잠깐. 판 구조론이 뭐지?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돼 있고, 맞지? 이 판들이 움직여 안 움직여? 서로 다른 방향, 다른 속력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찢어지고 갈라지기도 하는 거지. 자, 이런 것처럼 바로 판의 경계에서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데 판 경계 아닌 곳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게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판 경계 안쪽 현재 판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화산 활동 바로 대표적인 열점에 의한 하와이 같은 거. 이런 하와이 위치 알고 있습니까? 네. 자, 일단 하와이 써볼게. 자, 그러면 하와이가 어디냐면 봐, 이게 태평양인데 태평양 딱 한 건데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판의 경계와는 전혀 무관하잖아,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화산 활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 구조론 가지고 설명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차가운 플룸. 말 그대로 차갑단 말은 주변보다 온도 낮아서 밀도가 커서 가라앉는 것, 하강하는 건데 특히 수렴형 경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수렴형 경계는 섭입하고 난 뒤에 얼마까지 섭입을 하냐면 여러분들 섭입하는 동안 이 섭입대로 따라서 지진 발생한다 그랬지? 네. 지진이 얼마까지 발생한다 그랬죠? 기억나나? 4.0.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깊이 700km까지. 그 말은 섭입을 700km까지 한다 그 말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섭입하게 되면 무한정 봐봐.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지만 이놈이 지구 중심까지 쭉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700까지 간 다음에 700km 부근에서 쌓이게 됩니다. 계속 쌓이는 거야. 어떤 일정 깊이에서. 한 700km에서. 그곳이 바로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라 얘기를 해. 원래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는 약 700으로 두기도 하고 또는 400이라 두기도 합니다. 400 기억납니까? 400. 400. 연약권의 끝이었지? 그래서 근데 연약권 아래쪽을 뭐라냐면 전이대라 그래. 그러니까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변하고 있는 구간이지. 그래서 우리가 400km까지 또는 700km까지를 상부와 하부 멘틀의 경계라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자, 이게 쌓이게 되면 충분히 축적이 되면 나중에 이 전체가 하강하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체류란 말이 머문다 그 말이잖아. 다 같은 말로 쓰이는 거야. 이름 쌓인단 말, 축적한단 말, 체류한단 말 다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지.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 자, 그러면 자, 이런 그림이야. 자, 섭입한 다음에 600과 800 사이에 700이 되겠죠? 그래서 700까지 들어간 다음에 이놈들이 계속 여기 쌓인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계속 들어오면 쌓인 다음에 이 전체 덩어리가 현재 모두 다 하강하는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주변들. 자, 지금 아시아 지역 일단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봐봐. 자, 여기서 봐봐. 이렇게 삐쭉삐쭉 돼 있지? 이렇게 삐죽삐죽 돼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섭입을 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아시아가 있는데 아시아 주변은 다 들어가고 있지. 보입니까? 그러면 섭입 다 일어나고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 둘레 다 섭입 일어날 거니까 가운데 보면 모이겠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모이고 전체가 하강하는 바로 차가운 플룸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자, 뜨거운 플룸. 자, 두 번째로 뜨거운 플룸은 자, 차가운 플룸이 핵과 멘틀의 경계면까지 도달하면 아까 하강한다 그랬잖아, 맞지? 자, 근데 핵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는 건 외핵이잖아, 맞지? 그래서 핵과 멘틀의 경계라 칭하기도 하고 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라 칭하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지? 자, 이 말이야. 자, 참고로 일단 내용을 쓰고 할게. 자, 경계면 부근에서 온도 분포가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지면 일부 멘틀 물질이 상승한다. 이게 바로 뜨거운 플룸이다. 일단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이거야.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건 섭입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섭입하는 겁니다.
섭입해가지고 전체 덩어리가 지금 하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바깥쪽은 온도가 높아 낮아? 낮아. 그러면 차가운 놈이 밀고 내려오는 거지? 아래쪽 온도가 아주 높잖아, 맞지? 그래서 이 차가운 놈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주변의 고온인 영역들을 온도 교란을 시킨다 그 말이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 말이지. 이런 거야. 뜨거운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얼음을 들여 넣었어. 그럼 주변에 막 온도 변화가 막 심하게 일어나겠지. 어떤 교란이 생기겠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란이 생기면서 출렁거리면서 바로 이 지역이 아니라 이 교란 때문에 출렁거리면서 다른 지역에서 상승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됩니까? 조심할게. 어떤 문장을 보게 되면 이놈이 섭입한 다음에 가열돼서 상승한다 이런 말을 써. 말이 돼 안 돼? 아니지. 이놈은 주변에 자극을 줄 뿐이고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상승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놈 때문에 생기긴 생겼지만 이놈 자체가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자극을 받아서 올라가는 놈들이 생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올라오는 게 바로 플룸 상승류. 됐나?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걸 바로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이게 대표적인 예다. 자, 남태평양이 어디죠? 우리 태평양은 엄청 크잖아, 맞지? 북반구에 있으면 북태평양, 남반구에 있으면 남태평양. 별거 없지? 자, 그러면 좀 전에 아까 남태평양과 아프리카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 지금 하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타이티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여기서도 역시 열점에 의한 그러니까 플룸 상승류에 의해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야. 그리고 대표적인 것 봐. 아까 아프리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아주 높은 산 하나 있지. 뭐 있죠? 로키 산맥. 로키야. 로키는 미국의 서부 쪽. 킬리만자로. 그렇지. 자, 바로 여기서 플룸 상승류로서 마그마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자, 봐. 아까 플룸 상승류는 멘틀이 올라오는 곳이잖아? 그곳 역시 마그마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아프리카의 오른쪽은 동쪽이야, 서쪽이야? 동쪽. 동쪽이야. 그래서 이곳은 마그마들이 올라오면서 멘틀이 상승하면서 여기가 둘로 나눠지고 있는 곳이야.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이야기했잖아, 맞지? 여기 갈라지거든. 홍해가 여기거든. 여기 갈라지는 거야. 실제로 보게 되면 이건 발산 경계지. 됩니까? 자, 그래서 마그마 올라올 것이니까 화산활동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름들을 좀 기억하면 좋다 그랬는데 대서양은 해령 이름이 뭐였죠?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에 있다고. 근데 태평양은 어디 있다고? 태평양 사이드 해령. 오른쪽 동쪽. 동태평양 해령.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갈라지는 곳 이걸 열곡대라 하거든. 참고로 아프리카 어느 쪽에 있다? 동쪽.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란다. 이름에서 그 위치가 다 나오는 거야. 됐나? 예.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열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열점. 영어로 우리가 핫스팟 그러는데 그냥 이거 플룸 상승류야. 아까 플룸 상승류 뜨거운 플룸 있죠?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는 곳이 발산 경계 아니면 이 열점이 되는 거지. 대표적인 곳이 하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끊임없이 마그마를 만들고 분출되는 곳을 우리가 열점이라는데 이것은 바로 생성 지점을 말합니다. 그러면 플룸 상승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지점을 말하겠지? 그러면 멘틀의 바닥이 되겠지. 근데 멘틀의 바닥이라 말하기보다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 멘틀과 핵의 경계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를 열점이란다. 그럼 엄청나게 깊은 곳에 있지?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열점. 참고로 봐봐. 우리가 움직이는 판은 움직이지. 근데 판의 두께가 얼마? 100km. 100km밖에 안 돼. 근데 원래 외핵과 멘틀의 경계가 얼마냐면 2900km입니다. 깊이가. 그러면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왜 껍데기가 움직이더라도 이 열점 위치가 변화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이놈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놈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의미가 있는 것. 자, 첫 번째 두 가지만 좀 할게. 자, 열점은 판의 경계 내부에도 많이 분포한다 그랬죠? 자, 이건 판의 경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판 구조론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게 바로 이 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아까 대표적인 게 하와이를 말한 거고. 자, 그리고 열점에 의한 화산섬을 분석하게 되면 참고로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볼게. 이제 설명할게. 자, 봐봐. 자, 여기가 지금 열점이 있는데 판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판들은 움직여. 자, 그러면 자, 밑에서
마그마가 현재 보면 분출되고 위에 있는 판들이 움직인다 그 말이지?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화산섬들을 그대로 싣고 이동하게 되겠지. 근데 열점은 끊임없이 마그마를 새로 만들고 다시 분출하게 됩니다. 그럼 새로운 화산섬이 또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들은 같이 계속 이동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와이, 자 물론 하와이 주변에 큰 섬들이 있지만 하와이 열도란 말을 쓰지. 열도가 무슨 말이지? 섬들이 나열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계속 만들고 보내고 만들고 보내면 쭉 나열되겠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열도라 했지만 섬들이 다 섬만 있는 게 아니야. 물속에 잠긴 애들도 많겠지. 바다 쪽에 산이니까 뭐라 할까? 바다에 사는 해산이라고 불러. 바다의 산맥은 해령이라 부르는 거고. 됐나? 자, 그래서 대표적인 하와이 열도 지금 이 그림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도 끊임없이 마그마 분출된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 말이야. 이렇게 나열됐단 말은 판이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열점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이거 설명 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봐봐. 여기에 보면 100만 년 해서 이 암석들, 이 화산을 이루고 있는 암석들이 나이를 쭉 제시해 놓은 거야. 여러분들 암석 나이 잴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암석의 나이 진짜 나이 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뭐 일본 방류 나오면서 반감기란 말 들어봤지? 나중에 그걸로 활용을 할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여기가 0.004 그리고 반대편 여기 나이가 많지? 그러면 열점은 어느 부분에 있을까? 나이 많은 쪽이야, 적은 쪽이야? 적은 쪽이지. 왜냐하면 거기가 생성지잖아. 만들어서 계속 보내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나이가 어리단 말은 이 부분에 바로 열점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나이가 많고 여기는 나이가 어리고 바로 이 부분에 열점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나이됐단 말은 요놈들이 이렇게 만들면서 계속 보냈단 말이 되겠지? 됐나? 자, 그런데 나열된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있잖아. 이렇게 된 거. 맞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뭐 방향 말하면 서북서라 합니다. 몰라도 돼. 자, 여기는 북북서라 그래. 몰라도 돼. 자, 이런 겁니다.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북북서와 서북서가 있는데 현재 판의 움직임은 북북서일까 서북서일까? 서북서. 자, 봅시다. 이거지. 자, 뭐냐면 밑에 열점 있잖아. 그러면 열점 위에서 이게 분출된 다음에 화산 하나 만들겠지. 맞지? 껍데기 또 움직였어. 판이 움직였어. 그럼 또 시간 지나면 분출돼 뚫고 나오겠지. 그 위에 또 만들고 또 올라가면 또 만들고 이렇다는 거지. 근데 다시 또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지. 그러면 이렇게 또 움직이면 이렇게 또 움직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맞나? 그러면 지금의 1번 움직임과 1번인 북북서와 2번인 서북서 중에 누가 먼저 했다? 1번. 전체 판이 봐봐. 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수능 문제에 이 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화살표를 여러 개로 조합시켜 가지고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들의 움직인 것은 판의 운동은 이렇게 됐다는 것 알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